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와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 미묘한 긴장감.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말하는 친구, 하지만 매번 그 말만 반복하는 친구. 내가 먹은 것만 낼게라며 계산기를 꺼내드는 친구. 그리고 계산이 끝난 후에야, 아,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친구. 사소한 밥값 계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순간이 불편할까요? 왜 이 작은 행동이 오랜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기도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밥값을 계산하는 5가지 유형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간관계의 심리를 파헤쳐 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밥값 계산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 패턴을 이해하고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편함 없이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친구는 어떤 유형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밥값 하나로 보는 인간관계 심리학.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다음 식사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올해로 은퇴한 이진우라고 합니다. 65세인데요. 평생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주변 인간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자주 모임을 가졌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아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옛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근황도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제가 식사비를 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오늘은 살게라고 자발적으로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계산대 앞에만 서면 모두 저를 바라보고 누군가 진우가 쏘지? 라고 말하면 다들 웃으며 동의하죠. 사실 돈 문제라기보다는 그 태도가 불편합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내야 한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이요. 제가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부담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대놓고 진우는 우리보다 여유롭게 살잖아. 한턱 쏘는 거 별거 아니지.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은 각자 계산할까? 라고 제안했더니 영호가 어이, 갑자기 왜 인색해져?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라며 분위기를 싸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결국 제가 또 계산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매번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지. 진짜 친구라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속물 같아 보여서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럽고요. 요즘은 모임 초대가 오면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을 피하는 것도 답은 아닌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이 불편한 패턴은 바꾸고 싶습니다.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라는 이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영상을 잠시 멈추려고 하셨다면 참고 끝까지 보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제 대학 선배인 김태현 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방법이었어요. 태현 선배는 원칙주의자셔서 친구들과 식사할 때 항상 명확한 규칙을 정해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용기를 내어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카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좋은 음식점을 예약했으니 다들 오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터치페이로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해요. 요즘 은퇴 생활하면서 조금 예산 관리를 해야 해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거든요. 예상대로 채팅방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평소에는 항상 제일 먼저 답장하던 영호가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내 돈 달라고 했어?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메시지를 보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결국 5명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만났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 제가 먼저 오늘은 각자 먹은 것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계산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초등학교 동창인 박소영이 갑자기 잠깐만, 진우야. 나는 내 메뉴만 계산할게. 나 오늘 제일 싼 거 시켰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럼 나도 내 것만. 이라며 각자 자기가 시킨 메뉴 가격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우리가 함께 시킨 안주와 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영이 나는 술 거의 안 마셨으니까 술값은 적게 낼게. 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도 나는 안주 별로 안 먹었어. 라고 했어요. 결국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던 자리가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우리 관계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였던 거죠. 예전에는 제가 기꺼이 밥값을 냈을 때 친구들이 고마워했고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해져 버려서 감사함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꼼꼼하게 각자 계산하는 방식은 오히려 우리 사이에 더 큰 벽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 자신의 것만 계산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계의 친밀도를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는 너희들과 그렇게 가깝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저희 모임은 계속됐습니다만 뭔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가 밥값을 내는 날에는 다들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도 각자 계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최민석이라는 친구인데요. 민석이는 정말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항상 유머 감각이 넘치고 모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계산이 끝난 후에야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넷이서 만나 식사를 하고 디저트까지 먹었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되자 저는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고 제안했고 소영이는 또 나 내 것만 낼게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잠시 화장실에 가더니 우리가 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까지 받은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벌써 계산했어? 내가 오늘 살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럼 왜 하필 계산할 때 화장실에 갔니? 라고 생각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계산 직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고 계산이 끝나면 내가 내려고 했는데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민석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낼 의사가 없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나 오늘 좀 빠듯해서 다음에 살게라고 말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 내려고 했는데라는 말이 진정성 없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실험을 해봤습니다. 민석이가 또 계산 시간에 자리를 비울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저도 같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민석이가 나도 라며 따라왔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기다려보니 결국 민석이는 저보다 늦게 나왔고 우리가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이미 계산을 마친 후였습니다. 그때 민석이는 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석이는 정말로 낼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신이 인색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체면을 위해 그런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둘러싼 우리의 태도와 진정성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 돈 계산 하나로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다른 친구 이유진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유진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어린 친구인데 항상 나 돈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요즘 진짜 돈이 없어서 라며 한숨을 쉬곤 해요. 처음에는 다들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저도 종종 그녀의 몫까지 계산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이의 SNS를 보면 항상 최신 명품 가방이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모임에서 요즘 너무 빠듯해서 밥 한 끼 사 먹기도 힘들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 인스타그램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누가 사준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한 날 모아둔 돈으로 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정말 돈이 없는 걸까? 아니면 그저 우리에게만 그런 척하는 걸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진아, 너 어제 올린 그 가방 정말 예쁘더라. 새로 산 거야? 그러자 유진이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그건 오래된 건데 친구가 빌려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스팅에는 분명히 해시태그 새로운 가족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그 후로 유진이와 저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의심했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임에 나올 때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저희는 점점 그 말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일들로 인해 저희 모임 자체가 점점 불편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대화하고 웃고 떠들던 자리가 이제는 누가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소영이는 자기 것만 내려고 하고 민석이는 계산 후에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고 유진이는 항상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SNS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고 모든 게 돈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친구 사이에 이런 계산이 필요한 걸까요? 가끔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누가 낼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던 그때로요. 그래서 결국 저는 또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김태현 선배가 알려준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선배는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임에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어요. 제가 제안한 새로운 규칙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임은 한 달에 2번으로 하고 모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전체 비용을 낸다. 그리고 그 금액은 1인당 3만 원 이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칙을 정해두면 누가 언제 내야 하는지도 분명해지고 지출 금액도 예측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부담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했을 때 반응은 다양했어요. 소영이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해?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지. 라고 말했고 민석이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라며 망설였습니다. 유진이는 나 그달에 돈이 없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했고요. 하지만 태연 선배의 조언대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이야. 각자 부담도 줄이고 모임도 더 즐겁게 이어갈 수 있을 거야. 결국 친구들도 동의했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제가 계산하기로 했어요. 장소도 3만 원 이내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금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무엇보다 계산할 때 그 묘한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 모임 때는 영호가 계산했습니다. 사실 좀 걱정했어요.
영호가 과연 약속을 지킬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정말 기꺼이 계산했어요. 오히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라고 말하더군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모임은 소영이의 차례였는데 처음으로 그녀가 오늘은 내가 쏠게 라고 자발적으로 말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항상 자기 것만 계산하려던 그녀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네 번째 모임 때 민석이의 차례가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계산 시간이 되자 잠시 화장실에 가더니 돌아와서는 웃으며 이번이 내 차례지. 내가 낼게 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날 모임 전에 그녀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사실 내가 돈을 너무 아껴 쓰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확실히 낼게요. 그날 유진이는 정말 기분 좋게 계산했고 더 이상 돈이 없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모임을 거치면서 우리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돈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각자 자신의 차례에 기꺼이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에 대한 감사함과 배려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성격과 깊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요. 누가 밥값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연 선배가 알려준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서로 지키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모임 전에 누가 낼까? 라는 고민도 없고 계산할 때 그 어색한 침묵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명확한 규칙이 오히려 우리 각자의 더 좋은 모습을 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소영이는 더 이상 내 것만 낼게라고 하지 않게 되었고 민석이도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멈췄어요. 유진이도 더 이상 돈이 없다는 말로 상황을 회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소영이는 손해보는 것이 두려웠고 민석이는 인색하게 보이는 것이 두려웠으며 유진이는 자신의 소비 습관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명확한 규칙을 세우니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돈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솔직하게 대화하고 명확한 규칙을 정해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밥값 계산에 대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